75세 이후 검사로 수명을 깎아먹지 않는 법.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겠다는 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공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점, 바로 75 이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안해서 혹은 자식들의 권유로 받게 되는 고가의 정밀검진이 오히려 남은 삶의 시간을 갉아먹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병원에서는 수익 구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5 이후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 그리고 그 검사 비용을 아껴 확실하게 수명을 늘리는 의학적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라는 가명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연세는 80을 훌쩍 넘으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 매년 빠짐없이 고가의 정밀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은 성실함의 증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무 증상도 없던 폭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아주 작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악성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확인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김경수 어르신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혹시라도 암이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노화성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장기가 자극을 받아 급성 염증이 발생했고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다가 휠체어에 의지해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불운이 아닙니다. 고령층에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의학기술은 너무나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모니터 위에 선명하게 잡아냅니다. 문제는 발견 능력은 발전했지만 발견했을 때의 대처 기준은 여전히 젊은 사람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75이 넘은 몸은 20대의 몸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세포 분열 속도는 느려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암의 성장 속도 또한 매우 느려집니다. 노년의학의 핵심은 완치가 아니라 기능 유지와 삶의 질입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검사는 도움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첫 번째,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 증상이 없는데도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증상 없는 세균 존재가 매우 흔합니다. 이를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한 세균들이 자리를 잡아 더 위험한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항생제를 쓰면 방광은 무주공산이 되고 내성균이나 곰팡이가 들어오면서 진짜 위험한 감염이 시작됩니다. 열이 나거나 통증이 없다면 검사 수치만 보고 약을 먹는 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가슴 통증도 없고 숨이 차지도 않은데 정기검진이라는 이유로 받는 심전도 검사. 노년의 심장은 젊은 심장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세월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기계가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비정상이라는 딱지가 붙고 그 순간부터 불안의 연세가 시작됩니다. 추가 검사, 또 추가 검사, 결국은 침습적인 시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곧바로 자기 공명 영상을 찍는 것은 가장 흔한 과잉 검사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척추는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삐걱거림과 흔적은 있지만 그 자체로 무너질 집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증이 없는 어르신들 대부분에게서도 영상상 이상 소견은 발견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노화의 흔적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사람은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는 불필요한 수술로 이어집니다. 마비나 대소변 장애 같은 응급신호가 없다면 허리 통증의 해답은 시간과 운동입니다. 네 번째,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75 이후 남성에게 이 검사는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많은 경우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나오면 조직 검사 그리고 수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대가는 요실금과 기능 상실일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의 질을 생각하면 이 검사는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무증상 대장 내시경. 대장 용종이 암으로 자라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75 이후에 발견된 작은 용종이 생명을 위협하기 전까지는 90세가 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검사 자체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증상이 없다면 이제는 대장 내시경과 작별을 고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검사를 줄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대상포진과 폐렴 예방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둘째, 근육입니다. 근육은 노년의 생명보험입니다. 단백질 섭취와 하루 20분 걷기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꼭 필요한 검사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질문.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이 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로 내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증상이 생기면 늦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역사입니다. 노화의 흔적은 치워야 할 결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훈장입니다. 검사를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